시장, 통장, 반장, 지역 노인회, 부동산 중개업소 등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일상 속에서 구독사의 우형군을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누구나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등 간편 신고 체계도 아울러 갖춰 가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어려운 분들이 참 많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위기 가구 발굴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부가 주변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고 또 지원을 통해서 체감할 수 있는 약자 복지를 추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이 굉장히 눈에 띕니다. 자세한 내용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보건복지부 이물기 복지행정지원관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국장님. 네. 참 지난 2014년이었죠. 송파구 네. 세모녀 사건. 굉장히 네. 많은 분들에게 아픔을 좀 끌었던 사건인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빅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을 하나하나 발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현재 어느 정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질병, 채무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신 가구를 신속 정확하게 발굴하기 위해서 저희가 빅데이터 기반의 발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복지부에서는 19개 기관으로부터 단전, 단수, 그다음 고용위기 등 45종의 정보를 이제 확보를 해서요. 예. 저걸로 약 20만 명 정도의 복지위기 의심 가구 명단을 이제 작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 명단을 저희가 이제 지자체로 보내면 읍면동에 있는 지자체 공무원분들이 현장 방문을 토대로 조사를 하셔서 예. 복지 서비스 지원과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그래픽을 이제 준비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위기 가구 선별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것들을 단전이나 단수 이런 부분들로 확인을 하는군요. 네. 예. 그럼 그 다음 절차는 또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이 두절된 위기가구도 이제 저희가 찾아내기 위해서 먼저 통신사를 통해서 휴대전화 번호를 확인을 하거나 또 하나 이제 행안부와 함께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할 경우에는 실거주지 방문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도 저희가 이제 찾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찰과 같이 협조하여서 찾을 수 있도록 지금 시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굉장히 여러 단계에 걸쳐서 촘촘하게 네. 발굴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군요. 네. 네, 빅데이터를 통해서 어떻게 위기 가구를 발굴하는지 전반적인 시스템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발굴한 후에는 어떤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나요? 먼저 2023년 한 해를 기준으로 저희가 복지위기 의심 가구 139만 가구를 발굴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한 69만 가구에 대해서 기초생활보장, 그다음 긴급복지 등 공적급여하고 민간자원 연계 등 이 복지 서비스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 정부에서는 국민이 이제 체감할 수 있는 약자 복지 실현을 위해서 복지 문턱을 낮추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형 급여 체계로 개편을 한다든지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그래서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는 분들이 저희가 2015년에 165만 명에서 2023년에 255만 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네. 또한 이제 금년 2024년에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의 지원 금액을 역대 최대 수준인 13.16%까지 지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네. 지원들을 통해서 이제 복지 사각지대를 거의 좀 최소화하는 그런 노력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는 데 아까 빅데이터를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이외에도 요즘 굉장히 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IT 기술도 다양하게 이용이 된다고요. 네, 어떤 기술들이 있나요? 이제 복지부에서는 이제 복지 위기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 이제 즉시 현장에서 도움을 쉽게 요청할 수 있도록 복지 위기 알림 앱이라는 것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복지 지원이 필요한 본인이라든지 그리고 복지 위기 사항에 이웃을 알고 계시는 국민 누구나 그 위기 사항을 앱을 통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이게 지자체에 전달이 됩니다. 그럼 지자체에서 이제 공무원분들이 상담을 통해서
복지 서비스를 이제 지원을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보통 지금 4월 말에 지금 시범 운영을 이제 시작을 해서 네. 그리고 6월 말 정도에 전국적으로 개통을 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 이제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복지위기 알림 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그래픽으로 또 준비를 저희가 했죠. 그러니까 본인도 알릴 수 있고 주변 분들도 알릴 수 있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시범 사업이시니까 6월부터는 뭐 전 국민이 이용할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리고 앱으로 신고를 하면 지자체에서 바로 알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 AI 기술이 안 쓰이는 곳이 없을 정도로 정말 전방위적으로 쓰이고 있는데 AI 기술이 이 복지 서비스에도 활용이 되고 있다고요?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나요? 현재는 앞에서 설명드린 복지 위기가구가 이제 저희가 발굴이 되면 지자체 공무원분들이 다 초기 상담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는 AI 기반의 이제 초기 상담 서비스를 도입을 해서 위기 대상 가구에 그다음 복지 욕구가 있는지 그리고 추가 상담을 필요한지 등 이런 상담 내용을 자동화하려고 합니다. 그 AI 상담 내용이 또 지자체 이 공무원들에게 전달이 되니까 읍면동 지자체 공무원분들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심층 상담을 할 수 있고 복지 지원 업무에 이제 집중할 수 있으리라고 저희가 봅니다. 네. 그래서 이 사업도 지금 현재 이제 시범 운영 중이고요. 계속 평가하고 보완을 거쳐서 이 그 AI 기반 상담 서비스는 하반기 정도 전국적으로 개통할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복지 가구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뭐 빅데이터도 설명해 주셨고 또 여러 가지 IT 기술, 또 지금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기술들을 통해서 발굴을 해 나가는데 이게 이제 공적인 분야에서 발굴이 되면 뭐 굉장히 좋겠죠. 근데 그게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여러 단계를 거쳐서 하는데 뭐 민간 뭐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부분을 통해서 또 발굴되는 사례가 있다고요. 네, 저희가 이제 지역사회 민간 인적 안정망으로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그리고 복지 등기 사업이 있습니다. 이제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은 저희가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읍면동 단위로 이제 구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에는 이 통장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이나 배달업 등 생활업종 종사자들 그래서 전국에서 한 28만 명 정도가 활동하십니다. 이분들이 이제 주로 하시는 게 위기 가구를 발굴을 하시면 이제 지자체에 제보도 해주시고 또 위기 가구에 대해서 모니터링도 지자체와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복지 등기 사업은 그 집배원분들이 이제 소재 확인이 필요한 그 가구를 살피는 사업인데요. 먼저 이제 집배원분들이 복지 사업 안내문이 이제 동봉된 복지 등기를 이제 배달을 하면서 주거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이제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이거를 작성해서 지자체로 보내면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지자체 공무원들이 이제 상담 뭐 이런 걸 거쳐서 이제 복지 지원 서비스를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 사업 자체가 22년에 이제 시작이 돼서 지금 60개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한 7만 5천 가구에게 저희가 복지 등기를 발송을 했고 이 중에서 한 18,000 가구가 복지 서비스 지원을 받고 계십니다. 네, 정말 그 위기 가구를 발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최전선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집배원 분들도 그렇고 또 우유 배달을 통해서 또 하나 발굴하는 그런 사례들도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복지 서비스도 제공하시고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알지 못해서 놓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 더 개인적으로 사전에 알려주는 제도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복지부에서는 이제 복지 멤버십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복지 멤버십에 가입하신 국민 누구나 본인이 받으실 수 있는 복지 서비스를 미리 안내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현재 한 967만 명이 이제 가입이 돼 있으시고요. 이분이 이제 가입을 하시면 저희 복지 서비스 뭐 저희가 현금급여라든지 바우처라든지 한 89종의 이제 서비스 중에서 본인이 해당되시는 서비스가 어떤 건지를 문자나 이메일로 저희가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도 금년부터 서울시 6개 사업을 토대로 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확대를 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안내된 서비스는 복지 포털이 이제 복지로에서 자세한 내용을 또 확인도 가능하고 여기서 직접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복지 혜택에서 빠지는 일이 없으실 거다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이제 복지로 잠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이제
갑자기 나오셨으니까 네. 어떻게 가입하면 되는지도 이제 네, 같이 한번 예. 설명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예. 같거든요. 이 복지로에 가입하는 방법은요, 저희가 이제 주소지 상관없이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도 되고, 예. 복지 포탈인 그 복지로에 이제 네이버에 복지로라 치면 다 나옵니다. 여기에 그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바로 쉽게 가입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네. 직접 뭐 인터넷이 어려우신 어르신들이나 이런 예. 분들은 그냥 찾아가셔서 예. 아까 어디에서 하실 수 있다고 하셨죠? 행정복지센터 아, 꼭, 예. 꼭 본인이 살고 계시지 않아도 어느 행정복지센터든 가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네. 이용하시거나 아니면 네. 또 인터넷 포털에서 찾아서 네. 가입하시는 방법 네. 두 가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모르시더라도 일단 찾아가시면 공무원분들께서 정말 잘 아, 친절히 그럼요.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네. 저도 도움을 받은 적이 있어가지고 아, 예. 그 부분 많은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냥 뭐 저 복지로 가입하러 왔어요라고 맞습니다. 네. 말씀드리면은 다 이렇게 해주시기 때문에 네. 예. 자, 그리고 조금 화제를 바꿔 볼까 합니다. 네. 요즘 사회적으로 정말 많이 기사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고독사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시는 걸로 네. 알고 있는데요. 지금 고독사 현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저희가 그 1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이제 고독사도 증가하고 네. 있는데요. 저희 복지부에서는 2022년 12월에 고독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독사 사망자 수가 매년 사망자의 1% 내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7년부터 보면 연간 한 8.8% 정도로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고요. 네. 2021년에는 그래서 3,378명이 고독사로 이제 사망을 하셨습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면 남자분들이 여성에 비해서 한 5배 이상 많고, 그리고 50대에서 60대가 5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네. 참 고독사가 어떻게 보면 좀 사회 문제라고 네. 할 수 있겠는데요. 좀 어떻게 보면 사회 어두운 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 고독사에 대한 어떤 또 정부의 대응도 분명히 네. 최근에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갖고 계십니까? 네, 정부에서는 이제 국민의 존엄한 이제 죽음을 보장하고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서 21년 이제 4월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서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법률에 따라서 앞에서 설명드린 2022년에 고독사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고요. 또 하나 이제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고독사에 대응하기 위해서 제1차 고독사 예방 기본 계획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이 고독사 이제 예방 기본 계획은 5개년에 걸친 이제 중장기 이제 전략인데요. 주요 내용은 먼저 고독사 유형군을 적이 이제 발견을 하고 이 유형군의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해서 사회적 연결을 강화하는 내용, 그리고 이제 청년, 중장년, 그리고 노년 등 생애 주기별로 약간 성격이 다르기 예. 때문에 이 생애 주기별로 서비스를 연계하고 지원하는 거, 그리고 고독사 예방 관리 정책 기반 구축하는 거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고독사를 이제 당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위험군이 네. 사실 좀 별도로 좀 있나요? 좀 다른 부분들이 있나요? 네, 이제 고독사 유형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네. 실질적으로 이제 질병으로 인해서 하신 분들, 아. 그리고 외부하고 관계에 단절되어 있는 그렇죠. 분들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들 이제 찾아내는 게 참 어려운 저희 숙제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그 당사자의 개인 사정을 사실 또 국민이 너무 속속들이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어떤 외부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네.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겠죠. 예. 네, 그리고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이렇게 고립되어 계시다 보니까 특성상 찾아내기가 굉장히 쉽지 네. 않을 것 같습니다. 지원 대책이 마련돼 있어도 찾아내기 쉽지 않으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네. 것 같은데요. 저 어떻게 찾아내야 할까요? 전문가에 따르면 이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고독사 이제 유형군과 이제 생활 접점을 같이 하고 있는 지역 주민이 이제 상시해서 발굴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래서 앞에서 저희가 이제 좀 설명드린 뭐 각 지역을 잘 아시는 이장, 통장님, 그리고 부동산, 편의점, 이게 생활 밀착형 업종 종사자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발굴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획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주거 취약 가구에 아까 말씀드린 5, 60대 중장년 1인 가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든지,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와 연계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복지부에서는 이걸 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하기 네. 위해서 고독사 위기 대응 시스템을 이제 구축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에서 비슷하게 고독사 위험 요인 관련된 행정 데이터 연계를 해서 여기서 위험군을 분석을 해서 이제 저희가 그 위험 조사가 필요한 위험군에 대한 명단을 추출할 수 있도록 지금 추진 중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이물기 복지행정지원관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